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플로어입니다. 플로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의 전통 기업이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건설주가 있다고 한다면 해외, 특히 서양 쪽에서는 EPC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설계, 조달, 시공을 하는 기업들인데, 대한민국의 건설주와는 좀 달라요. 결이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르냐? 대한민국의 건설주는 EPC도 하고요. 그러니까 플랜트, 뭐 LNG 터미널, 화학 혹은 정유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지만 더불어서 주택도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만 하는 이제 건설 기업들 혹은 이제 뭐 정유시설이라든가 화학시설을 위주로 하는 이제 EPC 기업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플로어는 전통적인 EPC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러한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15년 정도가 주구장창 하락 사이클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들이 언제부터 업력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엄청난 불황장을 견뎌왔냐에 따라서 경쟁력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자면 플로어는 100년이 넘었어요. 생긴 지 100년이 넘은 기업이고 정확히 1912년 1912년에 생긴 이제 미국의 EPC 기업이다. 거의 뭐 미국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업 구분은 뭐 도시 인프라, 그러니까 도시 인프라에 대한 신규 건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노후된 도시 인프라의 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이라던가 철도, 전기, 전력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건설하고 제조하고 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LNG 터미널이라던가 LNG 시설, LNG 착공 시설, LNG 채굴 시설 이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건설하거나 혹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솔루션까지 제공해주는 기업이고 그 외에 뭐 석유 및 석유라던가 혹은 석탄, 뭐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뉴스케일이죠. 뉴스케일의 대주주가 바로 플로어예요. 지분율이 50% 넘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 대원전, 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대원전 같은 경우도 건설, 운영, 보수, 뭐 폐기물 처리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태양광 시설, 반도체 설비 투자, 배터리라던가 곡물 터미널,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라던가 화학은 뭐 물론이고요. 그리고 특히 플로어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포집이에요. 탄소 포집. 여기서도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석탄이라던가 구리, 뭐 금, 철강성, 리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채굴을 위한 이제 시추를 도와주는 설계라던가 건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플로어에 좀 텔레그램 방에서 좀 분석을 해드릴 때 이제 뉴스케일을 위주로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부분들 뭐 LNG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석유 시추 공사라던가 정제 시설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후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LNG 시설이라던가 LNG 터미널에 대한 건설을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도 저는 이제 기회가 있다는 점을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기업인 플로어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조만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뭐 석유화학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크죠. 뭐 한 번 지었다면은 이제 조 단위의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적자를 지속하다가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쪽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저는 올해 특히 내년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플로어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도 이제 뭐 LNG 터미널 프로젝트라던가 혹은 기존의 오일 메이저들의 캐펙스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스만 보면 오일 메이저들, 뭐 엑스모빌, 쉐보론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과
척을 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이미 작년부터 트럼프 시대 이상으로 이제 시추 시설에 대한 허가라던가 착공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훨씬 더 캐펙스가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BP만 하더라도 향후 캐펙스 증가가 400조 원이 넘어요. BP만 하다 400조 원이 넘고 이 석유 시설, 정제설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뭐 BP, 엑소모빌, 쉐보론 이런 메이저 오일 업체들의 캐펙스만 보더라도 200조 원을 상회합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시설 투자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유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결국 착공한다는 것, 공장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플로어 같은 EPC 기업들 혹은 이쪽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들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설비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NG 플랜트라던가 석유 시추 시설, 정제 시설 그뿐만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먼 미래까지 봤을 때에는 소형 원전 시장에 대한 개화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가 통과된 것들 그러니까 협약에 통과된 자금만 투자금만 1,000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서만 1,000조원이 넘고요. 그렇다고 해서 플로어가 미국 국내 기업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향 매출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미 70% 해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중에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EPC라던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석유 시추 시설, LNG 플랜트, LNG 터미널, 정유 화학 시설들,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교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주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